미국에서 일하는 애니메이터들의 애니메이션 이야기, 여기는 애니팟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니팟 14회? 예, 벌써 14회가 됐네요. 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게을러서. 예.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연말이라서 손님도 오고 한국에서 손님도 와서 그래요? 연락에 또 운전도 많이 하고. 아, 맞다. 저기 먼데 갔다 오고. 라스베가스도 갔다 오고. 그때 얘기했나요? 간다는 얘기 했었어요. 갔다 와서 그랜드 캐년도 갔다 오고 운전 엄청 많이 했고요. 재밌었어요. 그리고 가족들 만났으니까 오랜만에. 재밌었습니다. 뭐 저는 특별한 건 없었고 그냥 연말에 그 12월 31일 날 카운트다운, 여기는 이제 30일 날 카운트다운 하러 많이 가잖아요. 맞아요. 한국에서는 그 종각, 예. 거기 가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LA에 큰 그 시티홀에 보면은 그 앞에 이렇게 스크린으로 시티홀에다 이렇게 쏴서 시청에다가 쏴서 이렇게 뭐 카운트다운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요. 아, 그치. 대마초 냄새가 아주 그냥. 아, 진짜요? 근데 그날은 합법 아니야? 1월 1일부터 합법 아니었어요? 합법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냥 다 그 냄새밖에 안 나요. 와, 스컹크 냄새. 예, 진짜 그 수천 명, 수만 명 모였는데 다 그 냄새가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캘리포니아가 그 대마초가 마리화나가 그냥 레크레이션용, 그러니까 의료용으로는 합법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아예 그냥 맞아요. 술처럼 그냥 합법화가 된 거죠. 근데 한국에 온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막 좀 대마초는 마약 이런 그래, 아직까지 있죠. 있어서 되게 의아해하시는 분들 맞아요. 많은데 여기서는 지금 뭐 거의 새로운 세수, 맞아요. 세수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목적으로 한 걸 거예요. 거의 그렇다 하더라고요. 뭐 제가 아니다. 이 얘기는 하면 안 되겠다. 개인적인 거. 뭐 아무튼간에.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지냈고요.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희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 기간이 늘어나도 저희가 가능하면 끝까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니팟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또 이번에 그 제 개인 홈페이지에 문성재닷컴에 어떤 분이 애니팟 언제 올라오냐고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는. 남자분이에요, 여자분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알고 보니 여자분. 근데 저 감동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저희 회를 한번 나오면은 최소한 5번씩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5번씩이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제가 아는 바로는 공식 넘버원 팬이라고 제가 임명을 했는데 혹시 그거보다 능가하는 팬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기분 좋긴 하네요. 그게 원래 한국 분들 잘 표현 안 하잖아요. 저도 잘 표현 안 하고 이렇게 뭐 그 홈페이지에다 응원 이런 얘기 잘 안 쓰잖아요. 뭐잘 듣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근데 이제 그런 얘기 해주시면 표현 좀 해주세요. 그런 얘기 해주시면 좋죠. 그래서 마침 그분이 동시에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지금 한국에서 게임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대화명이 디희라는 이름으로 올려주셨는데 게임 회사에서 애니메이터로 이미 일을 하고 계신데 좀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서 미국에 있는 온라인 스쿨을 한번 시도해보고 싶으시다라는 거를 표현하셨는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애니메이션 멘터라는 걸로 픽사에 있던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애니메이션 멘터라는 사이트로 시작이 돼서 다른 스튜디오에 있는 사람들이 또 우후죽순으로 그런 온라인 애니메이션 학교들을 많이 열었는데 그것들의 차이가 뭐가 있느냐 결정하시는데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경호 씨는 그런 경험은 없으시죠? 저는 따로 들은 적은 없어요. 저도 졸업하고 한참 있다가 이제 그런 게 등장을 해가지고 저도 직접적인 경험은 없는데 제가 그 동료들 중에 취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친구들한테 이제 물어봤거든요. 경험이 있냐. 그러니까 몇몇 친구들은 온라인 스쿨을 통해서 실력을 쌓은 친구들이 이미 있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근데 자세히 학교마다 뭐가 특징이라고까지는 이제 제가 잘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들어보니까 이미 경험이 있고 애니메이션에서 어느 정도 중급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이면 절대적으로 다들 애님 스쿼드라는 거를 추천하더라고요. 애님 스쿼드. 그게 특징이 디즈니 일하는 사람들로 애니메이터를 구성이 돼 있대요. 뭐 3D 애니메이터. 3D 위주인 것 같아요. 2D 배경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디즈니니까. 근데 장점이 일단 그렇게 수준 높은 디즈니 애니메이터들의 그 크리틱과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점과 프로그램이 이렇게 장기간의 정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마스터 클래스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주제별로 예. 따로따로 아. 수업을 구매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여기서 정정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녹음 후에 집에 와서 애님스쿼드 사이트를 좀 확인해 봤는데 애님스쿼드 사이트도 역시 그 11주 좀 장기적인 정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긴 해요. 근데 다른 데랑 달리 또 마스터 클래스 형식으로 주제에 맞춰서 단일 클래스별 클래스들도 따로 들을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애님스쿼드의 특이한 점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전혀 그런 정규 코스가 전혀 없고 그런 단일 코스로만 구성되어 있을 거라고 그런 잘못된 정보가 나갈 것 같아서 정정합니다. 그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애니메이션 멘토나 예, 그런 예. 애님스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6개월 과정, 보통 뭐 그렇죠. 이렇게 예, 해갖고 예. 기초부터 이렇게 쭉 나가게 되는 그런 게 그렇죠. 아니라 예. 이렇게 클래스별로 그런 거 애니메이션 멘토나 애님스쿨 이런 것들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장기적인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기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차근차근 그 과정을 밟기에 좋은 장점이 있지만 금액적인 부담이 있죠 아무래도 저 단위가 일단 단위가 6개월 커지니까. 예. 예. 꽤 비싸요. 예. 예. 그래서 혹시 만약에 물어보신 디님이 그 경력이 있으시고 어느 정도 중급에서 자기 실력을 더 향상시키고 싶은 분이라면 애님스쿼드가 좋은 선택일 거라는 조언을 들었고요. 그렇지 않고 아직까지도 내가 기본이 좀 부족하다. 기본부터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애니메이션 멘토나 애님스쿨. 애님스쿨은 블루스카이 스튜디오 사람들이 만든 걸로 알고 있고요. 아 그래요? 애니메이션 멘토는 픽사 위주로. 예, 그래서 예, 그렇죠. 특징이 그 스쿨들의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멘토들 선생님들이 그쪽 스튜디오 중심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님스쿨은 블루스카이의 네트워크 중심으로 선생님들이 많고 애니메이션 멘토는 픽사 쪽이 많고 아이 애니메이션이라는 것도 있고 CG 타리안이라는 게 또 새로 나왔는데 아, 그래요? 그 두 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아는 바는 없고요. 그리고 각 학교마다 또 리깅이 차이가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그렇죠, 예. 공급하는 리깅의 차이가 있어서 아마 그런 디자인을 보시고 좀 마음에 드는 걸로 하시는 게 왜냐면 그게 자기 데모리를 들어갈 테니까. 예. 왜그 들으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시면 듣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시긴 예. 할 거예요. 영어가 큰 장애이긴 한데 예. 많은 경우 크리틱 애니메이션 멘토 같은 경우 크리틱 자체를 이미 녹음해서 보내주는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아 실시간으로 이렇게 예. 채팅해서 보내주는 게 예, 아니라 그거를 오히려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질문도 못하고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영어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그게 오히려 좋은 그렇죠. 예. 것도 되지 않을까 자꾸 반복해서 틀어보면서 예. 들어보면 되니까 뭐 그런 또 장단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진짜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점점 학생이 줄어드는 그 이유가 온라인 스쿨 많이 들어서 예. 줄어든다는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애니메이션은 정말 그 멘토 시스템이 예. 가장 적합한 예. 정말 이렇게 배우는 방법인 것 같아요. 옆에 붙어 앉아갖고 네. 이렇게 하나하나 지적해주면서 맞아요. 왜냐면 이게 결국은 이 정답이라는 게 없잖아요. 애니메이션은 포즈나 타이밍에 정답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잘 볼 줄 아는 사람의 눈으로 내가 못 보는 거를 봐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맞아요. 왜냐면은 실력이 낮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봐도 뭐가 맞은지 뭐가 틀렸는지 잘 모르거든요. 예. 느낌이 안 오니까. 근데 자기보다 좀 눈이 높은 사람이 그걸 딱 지적해줘서 왜 이게 더 나은 선택인 거를 딱 깨달을 때 그때가 배우는 순간이니까 멘토 시스템이 아무래도 그게 뭐 애니메이션 스쿨이 됐든 1대1 뭐 멘토 강의가 됐든 이제 그런 종류가 애니메이션 교육에는 학교 같은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진짜 취업하기에는 예. 이 애니메이션 스쿨 온라인 애니메이션 스쿨을 듣는 게 진짜 취업하기는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예, 일단 선생님들이 다 현업에 계신 분들이 많고 예, 예,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하여튼 도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한 회에 한 7번씩 들어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로 바로 들어가죠. 예. 오늘의 주제는 그래프 에디터. 그래프 에디터. 3D 애니메이터들이 탈출할 수 없는 잘 안 보시잖아요, 솔직히. 그거 좀 이따 하고요. 그래프 에디터가 있는데 3D 애니메이션 보통 바운싱볼을 시작하면 다 그래프 에디터를 지나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프 에디터, 그러니까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뭐 초보자도 있으실 거고 이미 애니메이션을 잘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그래프 에디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죠. 무엇인가요? 그런 어떤 애니메이션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비주얼적으로 보여주는 그쵸. 커브를 통해서 비주얼적으로 예. 보여주는 그런 창인데 그렇죠. 시각적으로 예, 그 값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값이 운동, 트랜슬레이션, 움직임의 값이든 로테이션이든 스케일이든 그 우리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값이 시간에 따라서 프레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그죠. 예, 그 보여주는. 거기에 그 각자 그런 숫자들인데 X, Y, Z에 대한 숫자들인데 그걸 그쵸. 이제 비주얼적으로 예. 커브를 해서 보여주는 그런 예. 윈도우죠. 그치, 그런 윈도우 예. 툴이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타임 프레임 밑에서 예. 그 비포트 밑에 그냥 타임 그 뭐라 그러죠? 슬라이드 바, 타임 예. 바 예. 거기서 그냥 키를 줄 수가 있고 그 키에 따라서 오브젝트가 움직이는 걸 비포트에서 볼 수가 있지만 예. 그 스페이싱을 음. 거기서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매 프레임 키를 주면은 2D 하듯이 예. 스페이싱을 잡을 수 있겠지만 그냥 키와 키만 가지고는 그 스페이싱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그래프 에디터를 쓰게 되는 거죠. 예, 맞아요. 예, 예. 그래서 그래프 에디터에서 매 키에는 탄젠트 핸들이라는 게 있죠. 탄젠트 핸들. 각 키마다. 키마다 예. 그렇죠. 그 탄젠트 핸들을 이렇게 움직임으로 해서 그 커브의 각도, 그 키로 어떤 각도로 커브가 들어오고 어떤 각도로 나가는가를 조절해서 스페이싱을 조절하는 거죠. 예. 예, 예. 또 재밌는 애니메이션을 그 커브를 조절함으로써 더 재밌는 애니메이션을 그렇죠. 만들 예, 수 있죠. 예. 굉장히 이렇게 균일하게 가는 그런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 있고 빨라졌다 느려졌다. 그렇죠, 그렇죠. 커브를 조절하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만들 수 있죠. 조금 더 기본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제 빠르다라는 걸 그래프 에디터에서 어떤 모양으로 보이는가. 빠르다는 거는 각도가 항상 급한 예. 각도가 경사가 내려가든 올라가든 경사가 급한 걸로 표현이 되는 것은 그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크다는 거니까 예, 빠르다는 뜻이죠. 그리고 평평하다 이렇게 완만하게 커브가 각도가 이루어지면 속도가 느리다는 뜻이죠. 그리고 평평하면 없는 정지돼 있는 예, 정지돼 있는. 뜻이죠. 딩동댕. 근데 저는 그래프 에디터를 자주 많이 보는 편이라서 작업을 할 때 많이 예, 보세요? 저는 저는 전혀 안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해요. 저는 문석 씨를 이해 못하겠고 문석 씨는 아마 저를 이해 못하실 저는 거예요.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고 작업 스타일이 정말 천차만별이잖아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프 에디터를 안 보게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오토 탄젠트가 나온 이후를 저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맥스에 예. 그 어떤 아티스트가 플러그인으로 만든 툴이 오토 탄젠트였어요. 예, 예. 그걸 저는 발견한 이후로는 그래프 에디터를 보지 않아요. 물론 100%안 보는 건 아니에요. 바운싱 볼 같은 거 할 때는 이 커브를 끊어줘서 뾰족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쓰는데 또 이제 그 장면 안에서 캐릭터가 막 움직이다가 외부에 부딪혀서 갑자기 쓴다든지 이런 걸 하려면은 부드러운 동작이 아니니까 그래프 에디터를 만지긴 만져야 되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액팅이라든지 이즈 인 이즈 아웃으로 넘어가는 한 80, 90%의 작업은 몽땅 저는 오토 탄젠트로 두고 마야에서 그냥 넌 웨이트 탄젠트 있죠. 땡길 수 없는 거 이게. 저도 그걸로 써요. 그렇게 두고 그냥 오토 탄젠트 기본으로 해놓고 그냥 작업해요. 그리고 만약에 키가 더 필요하고 하면 그냥 비포트에서 키 하나 더 주고.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서 궁금한 게 이제 뭐 들으시는 애니메이터 분들도 이제 취향이 여러 분이실 테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불안해요. 제 눈을 못 믿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러니까 비포트에 보이는 캐릭터의 모양이 그 캐릭터가 움직이는 그거를 그냥 제 눈으로 못 믿겠어서 그냥 그래프 에디터를 보고 아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페이싱이 이루어지는구나. 이 중간에 그러니까 제가 가끔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예전에 보면 뭔가 느낌이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느낌이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그래프 에디터를 나중에 열어봤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그 키 부분에서 이렇게 V자로 꺾여 있다든가 그래서 이렇게 되게 이상한 모양으로 그래프가 돼 있는 거예요.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삐뚤빼뚤하다 키가 많아서. 그래서 그런 걸 정리하니까 깨끗하게 보이더라고. 그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제가 캐치는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상할 부분은 그래프 에디터 보면은 좀 많이 좀 클린업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작업을 할 때 그냥 그래프 에디터 그래서 클린하게 작업을 하면 그런 식으로 아마 작업을 제가 쭉 하다가 이제 이거에 익숙해진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저는 그래프 에디터를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특히 미세한 변화를 주거나 그럴 때는 그래프 에디터를 하는 게 줌 인해 갖고 이렇게 작업하면 되니까 사실 뷰포트에서 로테이션 매니플레이터 잡아갖고 이렇게 조금 움직이는 거는 사실 조금 정밀도 면에서 좀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프 에디터 또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로테이션을 캐릭터는 이제 피봇을 가지고 로테이션을 많이 돌리니까 사실 많이 하는데 XYZ가 로컬 XYZ가 아니잖아요. 마야에서는. 그렇죠. 제가 듣기로 픽사에서는 모든 조인트가
로컬라이즈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로컬라이즈는 즉슨 X는 항상 그 방향. 그 방향, 예. 그 축이 그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 마야는 그 페어렌트의 방향을 따라가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고개를 위아래를 끄덕한 게 X 로테이션 X라고 한다면 캐릭터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 머리에 X가 더 이상 X가 아니라 예. 축이 섞이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 커브 하나하나만 가지고는 포즈를 조절할 수 직관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예. 경우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대부분의 포즈 메이킹, 포즈를 만들거나 포즈를 수정하거나 할 때는 거의 100% 뷰포트에서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흐름이 조금 부드럽지 않다거나 이럴 때는 이제 커브 에디터를 열어서 조정하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여는 거를 그래요? 이제 아예 그냥 닫아놓고 작업을 하세요? 열어놓긴 해요. 열어놓긴 해요? 왜냐면은 그다가 뭐 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뭐 키를 여러 가지 한꺼번에 선택해서 옮긴다든지 한꺼번에 선택해서 뭐 ease out, ease in을 준다든지 뭐 이런 툴을 사용할 때는 그래프 에디터를 쓰면 편하니까 열어놓긴 하는데 그걸 보질 않죠 거의. 아니 안 쓰시면서 왜 오늘 주제에 근데 이런 사람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작업해도 할 수 있다. 네, 아니 저는 되게 신기해요. 어떻게 그거 안 보고 그렇게 작업을 잘하실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안 보지만 그 그래프 에디터가 왜 어떻게 만질 줄은 알아야죠. 그 원리는 이해는 하고 있어야죠, 그죠? 예. 그렇지만 그래프 에디터에 이런 애니메이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작업 다 하고 나서 그래프 에디터 열어서 커브를 예쁘게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정식 그래요? 예. 근데 진짜 그 커브 정말 완만하고 예쁘게 이제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오토 탄젠트 마야의 디폴트 오토 탄젠트로 해버리면은 그렇게 예쁘게 안 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맞아요. 이렇게 지멋대로 이렇게 좀 약간 좀 꺾일 때도 있고 각도가 갑자기 꺾일 때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차이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요? 손으로 착 한 거랑 그 차이가 보이면 그때 들어간다. 그러니까 눈에 보일 때까지는 저는 그러니까 그래요. 근데 이게 그 말을 이렇게 쉽게 해서 그렇지 그 중간에 그러니까 마치 그 요리사가 마지막 요리만 딱 내놓으면은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 그러지만 그 중간에 들어가는 되게 그 디테일한 자기만의 그 노하우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노하우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게 제가 예전에 한번 따라해 보려다가 한 2번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어서 때려쳤어요 진짜로. 그래요? 그 예를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그 스텝 키로 애니메이션 하는 분들 있잖아요. 저 그렇게 한번 따라했다가 답답해서 못하겠어요. 저는 못하겠어요. 그거는 적응이 좀 필요해요. 왜냐면 저도 그걸 잘 못했는데 감독이 요구를 하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결국엔 해야죠.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제 감이 좀 오더라고. 처음에 그 타이밍 감이 잘 안 오죠. 너무 안 와요. 키를 어디다 놔야 되는지. 그걸로 그냥 그 상태로 보면은 그래 나 괜찮게 나왔는데 하고 이제 스플라인으로 만들어 보면 갑자기 뭐 무슨 뭐 차륵 같은 애니메이션 나오고. 그런 거는 약간 좀 그런 새로운 걸 배울 때는 약간 강제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저는 그런 식으로는 작업을 못하고 저는 거의 그냥 그래프 에디터를 끼고 살아요. 그래갖고 어느 정도 작업을 하는 중간에는 아예 캐릭터를 안 보고 그냥 그래프 에디터만 보고 작업을 할 때도 나한테는 그게 동지야, 그 달인이야. 어떻게 그러니까 서로 되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루트를 어느 정도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루트를 선택을 하고 이제 그래프 에디터를 열면은 이제 XYZ 이제 로테이션 밸류 이렇게 XYZ가 있고 무브먼트가 이제 트랜슬레이션이 XYZ가 있잖아요. 그거만 보고 작업을 할 때가 있어요. 한참 동안. 그래갖고 이 캐릭터가 이쯤에서 빨리 움직였어야 된다는 걸 이제 머릿속에 이제 감을 잡고 있으면 왜냐면 이미 화면에서 애니메이션을 했잖아요. 블러킹은 이미 그러니까 화면에서 잡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블러킹까지는 하지만 그 블러킹을 수정하걸 할 때 그때는 그래픽 에디터만 보고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블러킹 그러니까 기본 그 모양을 잡을 때 그럴 때는 예를 들어 저 좀 디테일한 거 할 때는 한 3프레임마다 하나씩 이런 식으로 해서 오버블락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뭐 3프레임, 5프레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늘리고 줄이면서 스페이싱도 조정하고. 근데 스케일도 쓰세요 그럼? 스케일은 좀 나중에 쓰는 편이에요. 좀 더 나중에 쓰고 그냥 아예 프레임 단위로 이렇게 바꿔요. 뭐 5프레임 뭐 13.5프레임 이런 거 안 나와요. 저거 정말 싫어요. 그거 진짜 싫어하는데 그건 또 다른 얘기니까 나중에 얘기하죠. 그래서 뭐 5프레임 단위로 이렇게 쭉 예를 들어서 뭐 1분짜리 애니메이션이라서 걷거나 뛰거나 뭐 이런 어떤 액팅을 할 때 하는 애니메이션이든 뭐 좀 복잡한 거면 뭐 3프레임마다 하나씩 이렇게 넣은 다음에
중간에 이제 스페이싱을 조절하면 되게 편하잖아요. 왜냐면은 뭐 손에는 키가 있고 뭐 몸에는 키가 없는데 그거를 이제 같이 늘렸다 줄이면 뭔가 섞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각 컨트롤러를 다 잡고 3프레임마다 키를 다 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바꾸고 포즈를 잡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래프 에디터를 열어서 이제 클린업을 하면서 작업할 때는 아예 그냥 캐릭터를 안 보고 작업할 때도 있어요. 그래갖고 그 커브를 보면 예. 캐릭터 움직이는 것이 보인다. 그게 이상한가? 달인. 저도 커브를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루트의 Y 있잖아요. 예. 루트의 Y는 커브를 많이 봐요. 왜냐면 아. 그거는 거의 직관적으로 그렇죠. 레프레젠테이션. 왜냐면 중력이 Y는 이제 중력과의 관계니까 중력을 항상 수직으로 밑으로 잡아 당기잖아요. 그것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루트의 Y는 거의 뭐 그런 아까 말한 페어런트 축, 로컬 축 이런 거 상관없이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루트의 Y 같은 걸 많이 봐요. 근데 그러니까 루트의 Y 트랜슬레이션이죠. 움직임이죠. 로테이션 말고. 근데 X와 Z는 아 여기서 제가 그 뭔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시네마틱은 그 방향을 거의 상관없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사실 끝으로 가면 여 캐릭터 완전 돌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 걸어가다 뒤에서 누가 와서 뒤를 돌아보는 그런 애니메이션이면 완전 그 밸류가 그렇죠. 바뀌어버리고. X가 항상 X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느 시점 이후로 가면 X와 G가 그러니까 로컬 축으로는 X로만 당겨도 그래프에이터로 XG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그렇네요. 그렇게 보기 어렵죠. 저 그런 거 작업할 땐 그래프 에디터 보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믹스를 좀 하세요. 저도 좀 근데 뭐 여기서 그 차이 이게 그 시네마틱과 게임 애니메이션의 차이가 저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사실. 한쪽 방향을 바라보니까 그 방향을 돌리는 거는 플레이어가 결정하는 거죠, 그죠? 실제로 그리고 거의 제자리에서 이제 하는 애니메이션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캐릭터를 앞으로 움직일 일이 많지가 않아서 그런 차이도 있겠네요. 그렇죠. 방향을 바꾸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저는 커브 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커브를 봐서는 그렇게. 근데 사실 시간적인 걸로 그냥 개인적으로 보면 시간적인 걸로 따지면은 화면을 보고 작업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리포트를 보고, 그래프 에디터를 보고 작업하는 거는 뭐 나중에 이제 수달이 되면 빨라지긴 하긴 하겠지만 그게 완전 직관적으로 이제 그 쓰잘데없는 것에다가 시간을 넣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화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 그래프 에디터를 보면서 작업하다 보니까 여기는 키를 그냥 지워버리고 여기는 좀 정리를 하고 뭐 이런 정리하면서 이제 보내는 시간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게임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제가 작업한 걸 남이 작업할 때도 많고, 그렇죠. 남이 작업한 걸 제가 작업할 때도 많은데. 이거는 뭐 약간 다른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래프 에디터의 그 키가 지저분한 거를 작업할 때도 정말 힘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레이어를 많이 넣고 작업하는 그 얘기 정말 하고 싶어요. 마야에 레이어를 정말 많이 넣어서 예를 들어서 캐릭터가 이렇게 그냥 걷는 애니메이션을 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디렉션이 고개를 약간 좀 들고 걷게 해봐. 그럼 레이어를 하나 또 만들고 그리고 약간 오른손만 따로 들어간 레이어가 따로 있고 새끼손가락만 들어간 레이어가 따로 있고 저도 그거 정말 싫어하는 게, 그러니까 실무를 앞두고 있는 분이나 실무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참 좋은 저거기도 한데 의외로 다른 사람 거 받아서 하는 일이 꽤 있어요. 시네마틱도 그렇고 게임 팀도 그렇고 뭐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고 다 못 끝내고 그러면 받아서 해야 되는데 특히 또 리드를 하거나 급하게 뭘 고쳐야 되면은 다른 사건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너무나 찾기 힘들게 여러 가지 레이어를 쌓아놓고 키를 너무 말도 안 되게 해놓고 이러면은 진짜 작업하기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 것도 실력의 하나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깔끔하게 작업하는 거. 혼자 작업하는 게 아니라 같이 팀 단위로 그룹으로 작업을 하는 거라서 그 좀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가 그 깔끔하게 좀 어느 정도 정리하면서 애니메이션 한다라는 거를 그게 나중 되면 정말 고쳐지기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게 레이어를 하면서 그러니까 레이어를 쓰는 이유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왜냐면은 감독의 이 노트가 지시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옛날 거를 보존한다는 그런 의미를 알겠는데 저는 워낙 제가 올드 스쿨이라서 그런지 저는 그냥 레이 안 쓰고 바꿨다가 또 바꾸면 그냥 지워버리고 다시 하거든요. 그게 버릇이 돼서 그냥 오케이 하면 되는데 힘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너무 똑똑하게 하다 보면 자기한테는 효율적일 수 있겠으나 다른 사람이랑 같이 이게 작업이 섞이면 그게 되게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또 레이어랑 똑같은 비슷한 예인데 팔을 움직일 때 뭐
어떤 비슷한 동작을 주기 위해서 어깨를 이용할 수도 있고 예. 윗팔을 좀 올릴 수도 있고 이게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윗팔을 올려서 하나의 동작을 만들었다가 그걸 수정하기 위해서 그 윗팔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어깨를 거기다가 그건 또 약간 키를 줘가지고 카운터 애니메이션처럼. 네, 카운터 예, 애니메이션. 예. 그러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커브 에디터나 이 어깨 윗팔의 애니메이션은 깨끗한데 맞아요. 이상한 움직임이 예, 맞아요. 나오면 막 찾아야 되거든요. 이게 뭔지. 그러니까 이게 그 정확하게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허리에 조인트가 3개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제 예. 허리 조인트가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3개인데 허리가 이렇게 꼿꼿이 펴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그거를 이제 엇갈리게 놔도 똑바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작업할 그렇죠. 그러니까 예. 하나는 60도 오른쪽으로 꺾었다가 예. 그 위에 거는 60도 마이너스 60도로 해놓으면은 예. 보기엔 똑바른 거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런 예. 초보분들이 그런 실수를 되게 많이 하세요. 네.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그냥 닥치는 예, 대로 예, 예. 붙잡고 그냥 예. 보이기면 좋게.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뭐 결과물만 좋으면 된다라는 그런 철학을 고수했었는데 같이 팀 작업을 해보니까 절대 그게 아니다라는 거. 어느 정도 자기의 작업 환경이나 작업 과정을 클린하고 깔끔하고 정돈된 상태의 그런 버릇을 들이는 것도 되게 참 좋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그거 진짜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자기 실력이 딱 그 굳으면. 굳은 상태에서는 정말 고치기 힘들어요. 맞아요. 강제로 막 시키지 않는 한. 네. 그래서 그런 점. 그리고 그래프 에디터에서 많이 좀 베껴왔지만 그냥 이게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하면은 저는 그 캐릭터 컨트롤을 쓸 때 최소한만 쓰거든요. 그건 저도 그래요. 그죠? 그거 참 중요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캐릭터 그 컨트롤 5개만 써갖고 그거 어치브 할 수 있으면 할수 이룰 수 있- 있으면 네, 그것만 맞아요. 쓰는 게 직성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수정하기 좋고 레이어를 안 쓰고도 다른 남은 컨트롤 가지고 추가적인 맞아요. 부들부들 떨는 거라든지 그런 걸 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닥치는 대로 자꾸 쓰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아주 시간이 막 진짜 데드라인이 없는데 그런 작업물을 수정하려 그러면 진짜 어떨 때는 그냥 다 지워버리고 내가 다시 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걸 파악하는 데만 또 뭐 한참 그렇죠, 걸려요. 몇 그렇죠, 시간 그렇죠. 걸릴 때가 있어요. 모든 걸 다 지웠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진짜 모든 키를 다 지웠다고 생각하는데 어디선가 움직여요. 몸이. 맞아요. 이게 어디지 도대체? 그냥 깨끗한데. 예, 예. 찾아보면은 진짜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그 로케이터가 막 움직이고 있다든가. 맞아요. 리깅이 없는 거 로케이터를 만들어서 또 하는 애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어쨌든 뭐 푸념이긴 했지만 그렇죠. 진짜 이게 그런 사람이 되지 마세요. 예, 다 이제 서로 좀 매너 있게 삽시다. 애니메이터의 매너. 예. 아까 그 오토 탄젠트에 대해서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네. 이제는 뭐 맥스나 마야나 그게 거의 기본 그 탄젠트 디폴트 탄젠트로 많이 쓰여서 주제 자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 것 같아서 오토 탄젠트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익스트림 포즈 있잖아요. 예. 익스트림 포즈는 그 포즈에서 더 가지 않고 다음 방향이 바뀌잖아요. 예. 그런 걸 익스트림 포즈라고 하잖아요. 익스트림 포즈에서는 탄젠트를 플랫으로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예. 익스트림 포즈가 아니라 지나가는 브레이크다운 포즈. 예. A 포즈에서 B 포즈가 있는데 C 포즈의 중간에 C 포즈를 넣었다. 그럼 C 포즈 같은 키는 자동으로 얘가 감지를 해서 스플라인으로 만들어줘요. 부드럽게. 그냥 방향 지나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준 키보다 넘어가는 일이 없고 내가 키를 여기다 줬으면 그거보다 더 플랫이 아니면은 이게 기울어져 있으면 한쪽으로 더 이렇게 지나갈 오버슈트가 될 수 있잖아요. 예. 네. 그런 걸 방지해주고 중간에 있는 거는 자연스럽게 지나가게 해주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동작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12 원칙 중에 ease in, ease out 있잖아요. 예. 어떤 물체든지 움직이는 방향을 바꾸려면 로테이션이든 트랜슬레이션이든 움직이는 방향을 바꾸려면은 ease in으로 천천히 들어가다가 방향을 바꾸면서 ease out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99%의 동작은 맞아요. 그 피직 물리학이 적용이 되니까 오토 탄젠트라면 거의 대부분이 그냥 맞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 그 툴을 만든 거죠 처음에. 예. 마이크 커밋이라는 사람 이름도 기억을 하네요. 마이크 커밋이다가 그 처음에는 맥스에 있는 오토 탄젠트 툴로 나왔는데 그게 점점점 한 5년 6년 걸렸어요. 그게 그냥 기본으로 들어올 때까지. 근데 하여튼 그거를 쓰면은 대부분은 다 해결이 된다는 오토 탄젠트가 그런 툴이고요. 그러면 그래프 에디터를 쓸 때 그런 키 같은 거를 관리할 때 특별한 무슨 툴 같은 걸 쓰세요? 그 마야에 있는 거 말고.
회사에서 그렇죠. 주어진 뭐 거라든지. 그런 근데 좀 궁금한 게 저는 예전에 그 맥스를 쓸 때는 이런 그런 이렇게 따로 커스텀으로 만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회사에 자체적으로 만든 이렇게 조그만 툴 같은 것들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맥스에 원래 그런 게 많이 그 예전에 그래서 그 맥스 스크립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야는 메일 스크립트가 있고 맥스는 요즘엔 뭐 파이썬 다 쓰겠지만은 맥스 스크립트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개인들이 만드는 것들이 꽤 있었어요. 그 블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맥스를 오래 썼잖아요. 소프트마저 바뀌고 전에. 그 블러 스튜디오 같은 경우 블러에서 쓰는 그 툴들을 공개하기도 했었고 스크립트들을. 아 그래요? 뭐 저희 뭐 보면은 저는 이제 좀 마야를 이제 마야만 쓰죠. 마야만 쓰니까 마야 애니메이터들이 그런 이렇게 작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스크립트 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요청을 할 때가 있어요. 뭐 우리 맞아요. 이런 툴이 좀 필요하다, 저런 툴이 필요하다. 그래서 위에 그 쉘브에 보면 굉장히 많은 툴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저희도 꽉 차 있는데 저는 그냥 딱 쓰는 것만 써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어떤 거 쓰세요? 저는 일단은 그 스냅 툴이라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이거 뭐 예를 들어서 공이 이렇게 튀면 뭐 예를 들어 30만큼 튀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위로 다 올리고 싶으면 그래프 에디터에서 이 긴 그 커브를 잡아서 다 위로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맨 앞에 하나만 커브를 올린 다음에 뒤를 다 스냅을. 그래서 그러니까 그만큼의 차이를 다 적용하는 예, 거예요? 다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툴이 있거든요. 예, 그 아마 되게 많이 쓰실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에서 경력이 이제 하도 예전이고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서 그런 툴도 많이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맥스에서는 그 기능이 그냥 오토키를 꺼버리고 로테이션을 주잖아요. 그럼 그게 바로 적용이 되거든요. 마야에서는 오토키를 트랜슬레이션 똑같아요. 거기 똑같고. 근데 마야에서는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냥 옮기면 다시 그냥 키 있는 자리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툴을 만들었어요.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그걸 오토키를 끄고 내가 원하는 만큼 변화를 준 다음에 그 버튼을 딱 누르면은 모든 키에 그만큼의 변화가 다 적용이 돼서. 근데 이 얘기 하시니까 기억났다. 그게 예전에 제가 이 커스텀 툴을 많이 쓰다가 딴 팀으로 갔는데 거기는 맥스를 썼었거든요. 야 우리 이런 거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지 않아? 그랬더니 왜 그렇게 해?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되지. 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맥스랑 마야가 차이가 좀 있어서 요즘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고 저는 많이 쓰는 툴 중에 하나가 그래프 에디터에서 제일 많이 쓰는 툴 중에 하나가 무빙 홀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캐릭터가 A에서 B로 포즈를 바꾸고 B랑 똑같은 변하지 않는 키로 C에다가 한 뭐 10프레임 뒤에다 또 키를 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그러니까 포즈가 바뀐 그 키들을 쫙 선택을 한 다음에 제가 말한 그 핫키를 딱 누르면은 그게 한 5%딱 정해져 있는 그거만큼 딱 줄어들어요. 키 전체가. 그래서 이즈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빙 홀드를 하려면 보통 이렇게 플랫한 거를 앞에 거를 살짝 내려줘 갖고 평평하게 딱 멈춰 있지 않고 살짝 움직이게 속도를 확 줄여주잖아요. 그거를 확 그냥 줄여주는 거죠. 그 키를 하면 통째로. 나중에 보여줘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보통 포즈를 바꾼 다음에 그걸 딱 멈추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갑자기 확 멈추는 느낌이 나니까. 굉장히 싸구려 애니메이션이 되버리죠. 그 무빙 홀드나 아니면은 그 이즈인을 줘가지고 약간 속도가 완전 멈추지 않고 속도가 확 줄어들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블러킹할 때 팔다리 하나씩 잡아서 조금씩 다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그냥 캐릭터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그거를 딱 적용을 하면 몽땅 100%였으면 95%로 딱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5%만큼의 움직임이 생기니까 그런 걸 저는 블러킹할 때 제일 많이 써요. 저는 블러킹 할 때 그런 신경 안 써. 포즈 베이스가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게임은 아무래도 동작 베이스니까 우리는 포즈 액팅 같은 거는 포즈 베이스니까 포즈 베이스라면 거의 포즈를 때리고 나면은 저기 무빙 홀드가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그 툴을 되게 많이 쓰고요. 항상 그런 경우가 많으면은 그 일일이 그렇죠.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물론 이제 몽땅 그렇게 똑같은 비율로 해주면은 일률적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나중에 펄리시 할 때는 그거를 정도를 조금씩 바꿔주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딱 있으면은 기본적인 블러킹을 탁탁탁 쳐낼 때는 훨씬 편하죠. 그리고 또 어떤 툴 글쎄요, 뭐 그래프 에디터. 저도 약간 좀 올드해갖고 저도 올드해서 그 신참들은 진짜 여러 가지 툴 많이 쓰더라고요. 맞아요. 트윈 머신 써요? 트윈 머신? 뭐야? 트윈 머신도 그때 포즈를 많이 쓰면 이거 하는데
브레이크다운 포즈를 잡을 때 좋거든요. 그래서 특히 스텝 모드 같은 거 쓸 때 스텝 모드에서 A 키를 주고 B에 변화를 해줘서 B 키를 줬는데 중간에 한 A에서 B 사이에 한 80% 정도의 키를 주고 싶으면 그 툴을 열어서요. 그 80%라고 딱 찍으면은 키가 딱 생겨요.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스텝 모드에서는 그렇게 만들려면은 이거를 다시 리니어로 풀어줘서 80%를 찾아서 키를 주고 이렇게 옮겨줘야 되는데 트윈 머신이라는 걸 쓰면 그게 탁탁 그거를 쉽게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이 모든 커스텀 툴을 이렇게 AI에다 집어넣으면 지가 알아서 애니메이션 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도 아마 트윈 머신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런 지금 여러 가지 툴들을 제일 요즘 실무 애니메이터들이 제일 많이 쓰는 툴 중에 하나가 A-Tools라는 게 있더라고요. A-Tools. 그래서 그거를 거기에 지금 말한 이런 툴들 다 들어가 있어요. 되게 설치하기 굉장히 쉽고 실무에 있는 그게 마야용인가요? 마야용이에요. 실무에 있는 어떤 사람이 만든 건데 그 사람이 만든 A-Tool을 마야에 그냥 쓰면 인터페이스로 딱 그냥 들어가요. 아래쪽에. 그래갖고 여러 가지 툴 다 들어있는데 그거를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저희도 그 한국에 계시는 그 분들 그 마야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를 좀 들어가봐야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떤 거 쓰시고 뭐 이런 걸 알 텐데 저희도 뭐 이쪽에 있는 촌 사람들이라서 너 워낙 구식이라고 이것도. 그래서 작업하는 방식이 이렇게 여러 방식이고 그래프 에디터에 대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뭐 오늘 얘기하면서 중간 중간에 뭐 저희 어떤 식으로 작업하는지 이렇게 살짝 얘기했는데 다음번에 좀 더 진짜 그 뭔가 좀 더 이렇게 실제 작업하는 부분을 또 띄어서 한번 그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한 비주얼이 없으니까 쉽진 않아요. 먼저 한번 그 비디오 블로그 같은 거를 한번 시도해봐도 좋을 것 같고. 혹시 크리틱 받으시고 싶은 질문 없어요? 그래 맞아요. 저희 그 네이버 카페 있으니까 그런 데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크리틱도 한번 올려드릴 수 있고 지금 그래프 에디터 얘기 쭉 하면서 문득문득 질문하고 싶은 게 생기실 것 같은데 저희 그 네이버 애니팟 카페에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 오늘은 그래프 에디터랑 이렇게 뭐 자주 사용하는 커스텀 툴 뭐에 관련해서 얘기해봤고요. 저희가 다음번에는 가능하면 저희가 지금 원래 생각하고 있는 그 게스트가 한 명 있거든요. 근데 과연 꼬셔봐야 돼. 섭외가 될런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이제 베일에 쌓여 있는 그 유능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 다음번에 섭외가 되면 그 애니메이터 분을 모시고 재밌는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